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XRP ETF 출시입니다.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글로벌 자산 운용 거인의 ETF 시장 진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채굴 없이 유통되는 XRP의 공급이 기간 수요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고갈될 수 있는지 충격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 리플의 압도적인 중앙은행 협력 현황, 워싱턴의 규제 변화,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잠재적 전략적 거래 시나리오까지 XRP의 미래를 형성하는 모든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의루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스팟 XRP ETF 출시는 그냥 금융상품 하나가 출시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죠. 전문가들은 이 ETF의 첫날에만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요가 몰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의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캐너리 펀드가 지난주 XRPC를 출시했을 때 첫날 거래량은 5,800만 달러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하지만 프랭클린 템플턴의 EG XRP ETF는 이걸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첫날 거래량이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 사이에 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캐너리 펀드보다 무려 1,500배나 많은 운용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자산 운용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건 자본만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재무자문 네트워크, 정교한 자산관리 플랫폼,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연금 펀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지갑 관리나 거래소 계정을 만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존 브로커리지 계좌로 매끄럽게 통합되고 세금 처리가 투명하며 기술적 복잡성 없이 XRP 노출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Z XRP의 구조는 정확히 이런 니즈를 겨냥했습니다. 기관 세계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보다 누가 검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 그게 바로 대규모 유입 예측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뒤에는 또 다른 스팟 XRP ETF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ETF 승인 신청이 SEC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XRPC는 출시 3일차에 198만 주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캐너리 펀드가 하루 만에 1,100만 XRP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ETF는 실제 XRP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펀드가 충분한 XRP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시장에서 직접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몇 가지 시나리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캐너리가 지난 며칠간 보여준 수요를 기준으로 출시 예정인 모든 ETF의 그 절반 정도의 수요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개에서 10개 정도의 ETF가 시장에 나온다면 한 달 동안 시장에 무려 13억 개의 XRP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모든 ETF가 캐너리 수준의 수요를 끈다면 한 달에 26억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대형 ETF가 프랭클린 템플턴 수준의 1억 5천만 달러 유입을 촉발한다면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590억 XRP까지도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20억 XRP에 육박하는 매수 압력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계산은 왜 일부 투자자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보세요. 초기에 엄청난 자금 유입이 됐지만 지금은 시장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매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매우 투기적입니다. 아직 완전한 효용 기반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요가 계속 유지될까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면밀히 지켜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거대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캐너리는 추가로 1190만 XRP를 매수했고 현재 총 1억 2천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유입액만 8,469만 달러에 달합니다. 780만 달러짜리 매수, 720만 달러짜리 매수, 250만 달러 단위의 매수가 속속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관들이 ETF를 통해 XRP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XRP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하나의 투자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수십 년간 필요로 해왔던 해결책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 자산입니다.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는 느리고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은행들이 전 세계 국가들의 약 90%를 커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의 9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규모는 하루 7.5조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나머지 10%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들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리플이 100% 커버리지를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중앙은행과의 협력입니다. 영란은행이 리플을 사용한 개념 증명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란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뢰받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관이 리플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CBDC 개발 책임자가 밝힌 내용은 더욱 놀랐습니다. 리플은 24개 이상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파일럿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중 6개에서 7개 뿐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15개에서 18개는 어디일까요? 어떤 국가들이 비밀리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을까요? 2018년 3분기에 일어난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미국의 퀄렉스라는 회사와 함께 진행한 XRP 유동성 파일럿에서 달러가 XRP로 변환되고 XRP가 블록체인을 통해 멕시코로 전달되고 다시 페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은행들이 리플에게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술이 인프라를 앞서간 완벽한 사례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들이 그 속도를 맞춰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례 없는 경쟁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누구보다 먼저 이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정말 글로벌하게 채택될까? 전통 금융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기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작동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오늘 10억 달러짜리 인프라는 5년 뒤 1000억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XRP는 디지털 자산 비축 관련 행정명령에서 명시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 소셜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뿐만 아니라 XRP 같은 자산들이 포함될 수 있는 암호화폐 비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나온 행정명령에서는 XRP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답변은 신중했지만 낙관적이었습니다. 브래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이해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자산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비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XRP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브래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관계자들과 미팅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죠. 또 브래드는 저는 ETF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EC에는 11개의 XRP ETF 승인 신청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부터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업계를 대표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서는 이미 라이브 ETF들이 운영 중입니다. 흥미로운 건 다른 많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XRP ETF에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축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브래드의 답변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브래드는 제 이해로는 비축은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들로의 구성이 될 것입니다. 압수된 XRP도 포함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비축과 암호 자산 비축을 만들었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할 명확한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클래리티 액트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특정 암호화폐의 약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XRP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현재 전체 XRP의 40에서 4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 정부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제안인데요. 우리가 연준을 위한 리플 기술의 특별 버전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보유한 에스크로 XRP 중 50억에서 100억 개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결제 시스템으로 리플 기술을 채택해 주십시오. 자, 이게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달러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지 결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XRP는 처음부터 효용을 위해 설계된 자산입니다. 이미 중앙은행들, 금융기관들, 규제 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할수록 제 확신은 강해집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싶다면 이미 검증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리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CBDC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준을 위한 시스템도 당연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상원에서의 미팅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상원 민주당, 공화당과 좋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초당적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5천만 명의 미국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타임라인입니다. 브라이언은 우리가 들은 날짜 중 하나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는 미국의 주요 연휴인 추수감사절 이전에 마크업을 끝내자는 일정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주요 연휴까지는 이제 일주일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또한 90%는 이미 합의됐고 나머지 10%가 남은 쟁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시장 구조 규제가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서 서명된다면 그것은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웹2의 거대 기업들은 웹3 상품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수억 명의 사용자들, 수십억 달러의 자본,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통합을 원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일단 규제가 명확해지면 댐이 무너지듯 자본과 혁신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11개의 스팟 XRP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거인이 먼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거래소의 XRP 공급이 매일 수백만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외환 시장의 90%를 커버하고 있고 24개 이상의 중앙은행과 CBDC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비축 계획이 실행 단계에 있고
리플과 미국 정부 간의 전략적 거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추수감사절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순수 투기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용의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여전히 투기적 요소는 남아 있을 겁니다. 변동성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역사에서 매우 드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순간,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기관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순간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의 창은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냉정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열정과 냉정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이 중요합니다. ETF 유입, 거래소 XRP 감소, 규제 동향. 저는 계속 추적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플랭클린 템플턴은 시작일 뿐입니다. 10개의 ETF, 24개의 CBDC, 외환시장 90% 커버리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역사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열립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관찰하는 자에게는 배움이. 자, 여러분 함께 지켜봅시다. 데이터를 따라가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XRP ETF 시대 지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